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키워드 속수무책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고 사실 미증시도 하락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전약 후 강의 패턴이긴 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묘하게도 2011년,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째인데 그때 흐름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 충격적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이 됐던 시기인데요. 뉴욕 증시가 가장 덜 빠지고 또 가장 먼저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달러 패턴이라는 게. 지금도 뭐 테이퍼링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많이 빠졌고 아시아권 증시도 많이 빠졌는데 역시 뭐 그 뉴욕이 가장 먼저 도네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테이퍼링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닐 정도로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지수별로 보면 다우운송 지수가 1% 넘게 빠졌고요. 러셀 2000 지수도 마이너스 1.4%. 반면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8% 올랐고요. 메이시스라고 이제 미국 백화점인데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20%가 올랐고 넷플릭스 4.2%, 엔비디아 4%, 마이크로소프트도 2.1%가 올랐고요. 빅테크주들이 대부분 그 장세를 주도했고 모더나가 마이너스 5.8%, 테슬라가 마이너스 2.3%, 그리고 경기에 민감하다라는 보잉, 캐터필라, 쉐브론, 골드만삭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5% 올랐고요. 그리고 WTI 유가가 엿새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또 국채 10년물 금리도 엿새 연속 빠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기표 준비하는 거는 구리 가격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국채 10년물 금리라든지 미 다우 운송 지수라든지 이 원자재 가격을 살펴보면은 글쎄 이게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이 빠졌나 고개를 좀 갸웃하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그 구리 가격은 톤당 그 9,000달러가 좀 빠졌어요. 제가 빨간 줄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 지지선이 8,800달러인데 여기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뭔가 좀 시장은 약세인데 뭐 때문에 약세인지는 약간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사실 국채금리 보면 지금 반응 보면 사실 테이퍼링 이슈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지수는 좀 빠지고 있고 그나마 그 안에서 시클리컬 경기 민감 섹터가 좀 모두 밀리는 가운데 빅테크 관련주가 굉장히 선방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괜찮았다라는 부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로 오겠습니다. 수급 특징주 어떤 부분 주목하십니까? 일단 뭐 코스피에서는 요새 시세가 참 그 수급이 가뜩이나 안 좋은 수급이 좀 왜곡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규 상장주 대표적으로 이제 그 카뱅하고 크래프톤 이쪽으로 계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가면서 가뜩이나 좀 주머니도 가벼운데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입니다. 그나마 카카오, SKC 뭐 이런 종목들이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어려운 와중에 또 2차 전지는 수급이 들어와요. 그리고 NC소프트 어제 쇼크 케이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발을 좀 받았죠. 그래서 쌍끌이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난 종목이고요. 외국인들 뭐 2차 전지주를 뭐 매수한 게 어제 코스닥에서는 눈에 확 띕니다. 뭐 종목별로 보면은 실젠 뭐 진단 칩키트 관련 주들이 요새 조금씩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왔고 LNF 또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 정도가 쌍끌이 매수가 좀 어제 잡혔습니다. 자, 수급 대장주로는 이오테크닉스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좀 지금 이런 장에서 만약에 시장 위험 때문에 주가가 같이 밀리면은 조금씩 담아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골라본 게 이오테크닉스인데요. 외국인 뭐 6월부터 뭐 매일 사는 건 아닌데 추세적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기관 중에서는 투신이 8월 들어서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연기금 매수가 좀 훅 들어온 게 좀 눈에 띄입니다. 이 종목은 뭐 그 투자 포인트는 그 2분기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하반기는 더 좋다는 얘기죠. 2분기는 뭐 이 회사는 이제 비메모리 장비 대표주인데 믹스도 개선됐고 또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연간 실적 전망치도 리포트 내는 증권사마다 지금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또 초미세 가공 정비는 그 수요적으로 그러니까 사이클 자체가 역대급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핵심 성장 동력인 반도체 어밀링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열을 가해서 이게 좀 그 가공을 쉽게 만드는 이런 기술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굉장히 그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발생했는데 매출이 확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텔스 다이징이라고 있는데요. 레이저를 그 웨이퍼를 레이저로 절삭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특허 문제 때문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매출이 발생을 안 하고 있었는데 빠르면 연말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 정도는 그 또 하나 포인트가 실적에다가 그렇게 과하게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또 조정받을 때 조금씩 담아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래서 좀 한번 제시를 해드립니다. 예, 시장이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일 땐 사실 수급 플레이가 유리한 편인데 그래서 쌍끌이 형님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급 대장주 이오 테크닉스 기억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속수무책이라는 키워드 잡아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대응 방안 좀 해법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뭐 결론적으로 시장 바닥은 극도의 기관 속에서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메신저 이런 거 좀 많이 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제는 메신저도 조용하더라고요. 오후에는 다들 손 놓고 뭐 거의 뭐 시장 안 보고 이런 분위기까지 좀 간 것 같아요. 우선 시장이 왜 이렇게 급락을 했나? 근데 악재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악재죠. 모르는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로 뭐 테이퍼링이나 다음 주에 8월 26일 날 금리 인상 우려감. 근데 그 반대되는 저편에는 또 그 델타 변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게 있고요. 반도체 경기 논란은 이제 조금 그 피크는 지나간 것 같고, MSCI 리밸런싱도 어느 정도 피크는 지나가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악재가 이제 중화권 증시의 규제 리스크. 뭐 어제는 대만 증시가 많이 빠지고 그 전날에는 뭐 중국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 새로울 게 없는 악재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테이퍼링이나 경기 둔화 우려감, 지금 조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악재가 다 알고 있는 악재에 의해서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거는 그만큼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코스피가 3,100포인트 선, 코스닥은 1,000포인트 선이 무너졌는데 뭐 지수 무너진 거는 이 정도 무너진 걸로 느껴지질 않죠. 어마어마하게 체감 지수는 급락을 했는데 어제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57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딱 3개 올랐더라고요. 카카오, NC소프트, SKC 이 3종목 정도가 올랐는데 그만큼 심리가 얼어붙은 장이고,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업종별로 보더라도 뭐 서비스 업종, 서비스 업종 좀 샀는데 이거는 뭐 NC소프트도 있겠지만 NC소프트 카카오도 있겠지만 크래프톤 뭐를 주로 샀고, 업종에서 은행으로 분류되는 업종이 있어요. 금융주 중에서 은행으로 분류되는 업종은 딱 거기 포함된 종목이 3종목입니다.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제주은행 이렇게 3종목인데 은행 업종을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는 역시 카카오뱅크만 사고 있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의약 업종에서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정도로 좀 쏠림 현상이 계속 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정말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미국에서도 중소형주가 상대 약세인데 우리나라는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크게 빠졌던 건 사실인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시장이 바닥일 때 어떤 조짐이 있나, 말하기 전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재 둔감해지고 거래 바닥치고 거래가 늘기 시작하면 그 시장은 바닥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갖고 판단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바닥권 지표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좀 판단 기준으로 상승 종목 수 갖고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하루에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이 100개가 안 됐을 때, 그 이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어제는 58개였잖아요. 근데 이제 2020년 6월, 2020년 8월, 2020년 9월,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그리고 지금 이번 이렇게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 100개를 밑돌았을 때가 한 번, 두 번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발생한 적이 있고, 짧은 기간 안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근데 대체로 이런 게 어떤 좀 바닥권 신호인 거 아닌 게 이런 게 읽혀져요. 이렇게 상승 종목이 100종목이 안 됐을 때 이후에 그 시점 이후에 D+5일, D+11 코스피는 상승을 했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상승 종목이 100개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심리가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얘기는 어느 정도는 좀 단기 바닥이 가까이 왔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봤고요.
그럼 우리 시장에서 좀 시장에 돌아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환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어제도 오전 오후에 환율이 개장만 하더라도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아니었는데 원화가 환율 상승폭이 올라가면서 코스피 낙폭은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어제 오후에서도 잠깐 코스피가 낙폭을 좀 줄이려다가 다시 커졌는데 그때 움직임 보시면은 정확하게 환율하고 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환율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계속 시장 보시면서 환율 움직임을 계속 실시간으로 좀 체크하면서 시장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시장 얘기였고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우선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종목을 한번 좀 선별을 해봤어요. 우선 어제 그렇게 상승 종목이 코스피에서 58개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도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크래프톤은 게임주로 분류 안 하고요. 신규 상장주로 좀 분류됐는데 이 종목들이 올라간 건 좋은데 좀 시장을 좀 왜곡시키고 있는 면이 큰 것 같고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하고 펄어비스 이런 종목 정도가 급등을 했는데 너무 급등을 해서 좀 접근은 좀 어렵고 바이오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어제는 못 올랐지만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이 대장인 게 확실하고 어제 DDR5 중에서는 대덕전자 그다음에 여러 종목들이 좀 잡히는 게 있죠. 2차 전지입니다. 첨보 증세리시로 좀 어제 대장 초부터 단연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외에도 SKC,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차례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시장이 돌아선다면은 대장이 어느 쪽이 될까요? 저는 그래서 2차 전지를 유망하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2차 전지하고 DDR5의 각각의 대장지인 에코프로비엠과 심택은 어제 조정받았지만 조정이 굉장히 견고해요. 그래서 대장주가 살아있으면은 앞으로의 장에서 시장이 돌아서면은 좀 대장주로 좀 대장 세트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수급이 무너진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도 한번 정리해봤어요. 대형주 중에서는 단연 외국인이 삼성 SDI에서 사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요.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같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LIG 넥스원 정도가 눈에 들어오고요. 더전비주원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수급이 좋은 종목이고 제일 좋은 종목은 한일시벤트인데 고민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눈에 들어온 종목을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LIG 넥스원이라든지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오고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 LG화학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진단을 내려주셨고요. 이때 이제 빼앗기면 안 될 혹은 이후에 회복기를 준비하는 종목 조금 추려주신 것 같아요. DDR5는 심택,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는 에코프로 BM, 약세장 속에서도 연속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 안에서는 LS 일렉트릭, LIG 넥스원, 대형주, 삼성 SDI, LG화학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마무리로 이번 주 마무리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좀 편안하게 주말을 쉴 수 있을지도 체크해 주신다면요. 일단 올라갈 때 같이 흥분해서 쫓아갈 필요도 없고 지금은 이제 주식 팔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좀 단기 바닥이 가까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건 또 알 수는 없어요.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시장을 예측해서 움직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펀더멘탈에 의해서 시장이 빠지고 있는 게 부분도 조금은 있겠지만 다른 요인들 때문에 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다림의 시간 말씀 주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